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되었습니다. 저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 100% 각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그 진보 보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이 각하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진보 성향 판사 4명 그리고 보수 성향 판사 4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을 때 4대4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일종의 그 체제 전쟁화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4대4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 마흔역 임명에 관해서는 이제 5대3이 됐었죠. 이건 좀 특이한 경우고. 그 다음에 그 최재해 감사원장, 그 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은 말이죠. 또 8대0으로 이렇게 또 기각이 돼버렸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각하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재판관 8명 중에서 4대4가 될 확률이 가장 높죠. 최소한 만약에 5대3이 되더라도 말이죠. 6명이 안 되면은 기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기각이 되면은 인용 측과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측과 반대쪽에서 상당한 혼란이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왕 기각되니까 말이죠. 잘 협의해서 그냥 각하 쪽으로 가자. 각하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내란죄가 빠졌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취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취합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늦어지느냐. 아마 지금 성창경 TV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생각하기를 말이죠. 이 한덕수 총리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말이죠. 우리 보수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용될 리는 없습니다. 절대로 인용될 리는 없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말이죠. 이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이분이 이제 작성한 건데 제가 보니까요. 일종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팀은 이렇게 4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 직무대행 문형배,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분이 일종의 이제 진보 성향이죠.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 보면은 고법부장 출신은 문영배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네요. 그리고 고법부장은 문영배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지법부장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고법판사고요. 이 4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수 중도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도 재판관, 이분은 이제 고법부장, 정영식 재판관도 고법부장, 조한창 재판관 고법부장, 김복형 재판장, 재판관 고법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인용팀은 고법부장 출신이 딱 한 사람 문영배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종의 기각팀으로 보여지는 지난번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여기는 4분이 다 고법부장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주로 아마 고법부장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말이죠. 인용하는 팀들의 이 3사람은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말이죠. 국무총리로 볼 때는 151석이면은 탄핵소추구 결의가 된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볼 때는 200명이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한덕수 총리를 탄핵 결의를 할 때는 2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150명에서 맞춰서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그 여러 가지 법리로 보면은 200명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당연히 각하가 되는 것이죠.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각하가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표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정계선 이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무효가 되고요. 조한창 이 재판관도 임명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쪽의 세 사람과 진보 쪽의 세 사람 총 6명이 되죠. 6명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려면 6명 전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결의 못하는 것은 아니죠. 6명 전부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상당히 낮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100% 이것은 뭐 각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8명이 그대로 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정을 하지 않고 대통령부터 먼저 하게 되면은 이 정계선이나 조한창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8명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일단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사람은 인용을 한다고 보고요. 2사람만 더 있으면은 이제 거기 인용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 이진수 방통위원장에게 기각을 했던 이 4사람 중에 2사람이 넘어가야 되죠. 그 2사람이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무조건 기각 내지는 각하로 볼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이제 할 때에 그 인용 쪽으로 넘어갔던 분이 바로 김영두 재판관입니다. 자, 김영두 재판관이 인용으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5명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3명이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이 반대기 때문에 5대3으로 기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문영배가 버티는 이유는 이 3사람, 3분 중에 한 분을 빼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말이죠. 계획 작전에 따라서 최상목이가 잽싸게 마은혁을 임명을 해서 마은혁이가 이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그러면 6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100% 기각이다. 그래서 기각보다는 각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먼저 탄핵이 결정이 되면은 100% 각하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정계선과 조한창이 빠지니까 3대3이 된단 말이죠. 이럴 경우도 100% 각하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 가지 지금 문형배의 셈법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속히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자주간 지금 형태로 결정을 하면은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 보수 4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현 재판관 이 4분 중에 누가 말이죠 대통령 인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설령 김영두 재판관이 넘어가더라도 5대3이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꼼수를 부려서 40여기를 집어넣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위험부담은 있죠. 그래서 현재 이대로 결정을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5대3이 되어서 기각이 된다. 그래서 기각되면은 내전이 일어나니까 의논해서 100% 8명 전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탄핵 찬성 반대 사람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국민 통합을 할 수가 있고 이 결의를 잘못하면 국회만 싹 들어서 내면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속히 판결이 되도록 결정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0% 기각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논해서 만장일치 각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각하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각하될 것이고요. 그리고 각하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기각이 된다. 마흔역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